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곡률, 그리고 그 곡률에 의한 빛의 휘어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창을 하면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 즉 어떤 물체가 존재를 하면 그 물체의 주변에 곡률이 생긴다. 즉 곡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의 증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빛의 휘어짐, 곡률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이론의 시작은 유클리드 기하학은 한 번 평행선이면 영원한 평행선이다 하는 주장을 넘어서 그 뒤에 1800년 후반과 1900년 초반에 주장되어진 미분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서 미분 기하학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리만 수학자죠. 리만, 그 다음에 구소련의 로바첵스키 교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미분 기하학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미분 기하학의 바탕을 둬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대한 이론을 아마 정립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국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빛조차 휘어진다, 중력이 강하면 빛조차 휘어진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빛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 빛은 끌어당겨지기도 하고 밀어내지기도 한다. 그것을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력은 빛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별을 관측하는 에드윈 허블이죠. 에드윈 허블이 하늘을 관측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광원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원이 멀어진다면은 어떤 원인에서 멀어지느냐, 그것을 이제 빛의 변화, 즉 편의를 일으킨다, 빛이. 그래서 이제 적색 편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팽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주가 탄생을 하기 전,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기 전 공간은 절대온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절대온도가 뭐죠? 켈빈 온도라고 하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이제 이론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그 수학적 숫자의 수치로는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273.16도. 이 온도가 이제 절대 0도다. 그건 뭔 얘기냐면 더 이상은 내려갈 수도 없는 온도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하냐 하면은 그 온도 상에서 절대 온도 상태의 공간에서 빅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빅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온도가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 공간에는 마이너스 273.16도라는 그 온도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 그 온도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존재하는 양전자에 의해서 양전자가 1836 개체가 하나의 만두피처럼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압력에 의해서 공간이 갑자기 뜨거워지죠. 전자가 음전자죠. 음전자가 이제 양전자와 이렇게 부닥뜨리면서 음전자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전자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것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크 용접을 할 때도 병목 현상을 일으켜 암페어로 밀어내는 전자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도에 의해서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전자도 역시나 암페어에 의해 밀려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운동량이 증가하므로 그 운동량이 증가한 전자가 뜨거워짐으로 필라멘트인 니크롬선에 압착되어 있는 숯 알갱이가 떨어져 나오면서 빛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자는 운동을 일으키면 뜨거워지고 종국에는 흑체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운동이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즉 전자는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즉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자는. 이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전자는 뜨거워지는데, 전자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극은 끌어당겨서 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자기 자인데요. 자석에 자화되어 있던 전자가, 어떤 자석은 사실은 약한 핵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자를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전자가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이때 그 필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전자는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N극과 S극이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버리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서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이 엇갈리는, 즉 그런 압력이 존재하면 전자는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전자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이 지구의 직경보다도 훨씬 더 두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태양의 표면 내부에는 어마무시한 극성이 엇갈리는 전자의 운동, 즉 흑체 상태에 도달해 있는 흑체 복사 플라즈마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전자가 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마무시한 압력과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양자 알갱이인 마그마 같은 것은 단 한 톨도 내부로 끌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흘렀는데요. 중력은 어떤 물체가 존재해서 공간이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체들은 전부 중심에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즉 경수소의 원자 핵이죠. 이 프로톤이 액화되어 있습니다. 액화되어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처럼. 그것이 바로 뉴클리어 포스를 발호를 하고, 그 발호된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전자가 끌어당겨져서 천체의 중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플라즈마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체 복사 플라즈마인데요. 이 전자는 그렇다면은 왜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천체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극성이 엇갈리는 운동만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자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덩어리로 만나게 되면 개체 대칭성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바로 해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초전도 현상인데요. 이 청력이 만들어지면서 잡아당기지만,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잡아당기지만 전자 스스로 그 핵력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밀려 나오게 되면 다시 또 핵력에 의해서, 뉴클리어 포스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게 되고, 다시 끌려 들어가다가 다시 청력에 의해서, 리펄시브죠.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밖으로 나오고 하는 어마무시한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 밀도 속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자와 프로톤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래서 천체는 자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이너스 273.16도와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진 수백만 도, 수천만 도, 수억 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온도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겁고 차가움에 의해서. 그래서 자전이 일어나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포획이 된 행성들은 항성인 태양을 중심에 두고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요.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태양의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톤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행성들은 따라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잠시 이야기가 빗나갔는데요. 빛이 휘어지느냐 휘어지지 않느냐, 공간의 공률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 공간과 이 공간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면 이 공간은 이 프로톤의 핵력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핵력의 범위. 핵력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프로톤이 잡아당길 수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에 곡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곡률 하면은 유클리드 기하학, 그 다음에 미분 기하학. 미분 기하학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미분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 이 선이 두 개 동시에 출발을 해도 우주 공간에서는 이렇게 가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만나버린다. 이렇게 만나버린다라는 기하학입니다. 이게 미분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기하학이고요. 영원한 평행선이죠. 영원한 평행선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하학이 미분 기하학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러바첵스키 교수나 리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분 기하학이. 근데 그것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은 이게 물체의 주변에는 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서 곡률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서 사과가 잡아당겨진다. 떨어진다. 비행기도 떨어지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지표면으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것일 뿐 이 곡률은 존재치 않는다. 즉 공간은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왜 빛은 광원이 다른 곳에서 있습니다. 광원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서 갈까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게 이 빛이 진행을 하다가 지구의 이 범위 내에 이렇게 들어오면, 핵력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빛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별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 빛이 절대 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진 파장에 따라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밀어내지기도 합니다. 중력 때문에. 이 핵력과 이 척력, 이 일렉트론이 운동을 하고 있는 곳과 프로톤이 뭉쳐져 있는 곳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비티죠. 이 그래비티가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은 핵력과 척력을 통틀어서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하고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진할 때 이 미분 기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휘어질 수 있다.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체는 중력이 강하면 공간이 휘어짐으로 곡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만들어진다. 중력이 있으면 곡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 빛도 여기 곡률 근방을 지나가면 휘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빛이 가진 파장에 따라서 만약에 빛이 양전자 빛이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뭐 붉은색의 빛, 더 밝은 빛들은 거의 그냥 더 많이 휘어지겠죠. 더 끌어당기는 힘, 이 흑체복사 플라즈마인 전자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빛을. 왜냐? 전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전자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양자인 양전자와 만나서 대전돼서 쌍소멸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이
이 프로톤이 음전자인 전자와 질량 대칭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 대칭성이 깨진다라는 의미는 뭐냐? 개체수가 전자의 질량보다는 1836 개체수가 더 많고 그것이 하나인 프로톤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리면서 질량 대칭성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자와 프로톤이 만나게 되면 경수소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핵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서. 그런데 이 빛이 파장이 없는 빛은 바로 끌려 들어가 버리고 파장이 있는 빛은 점점 이렇게 끌어당겨지다가 보라색 빛 같은 경우는 밀어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멀리에서 오는 광원일수록 보라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보라색은 천체가 아무리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도 보라색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의 대기에 떠있는 움직이고 있는 질소와 산소, 그게 우리는 맑은 날 보면은 파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75% 이상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보라색입니다. 거의 75%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라색의 빛을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보라색에 의해서 진화를 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 보라색을 감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경을 끼고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냐면 거의 모두가 다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록색, 파란색, 남색도 잘 안 보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이런 계통의 푸른색으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푸른색의 빛이 질소와 산소에 부딪히면서 산란이 일어나면서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은 파랗다. 그러나 실상은 파란 게 아니고 보라색이다. 그 보라색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빛이다. 하지만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면 거의 모든 색이 보라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광원과 중력의 관계는 보라색은 이렇게, 그 다음에 파장이 없는 양전자빛, 백색에 가까운 빛이죠. 백색의 빛은, 파장이 없는 빛은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여기서 대전되어 쌍소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얘기는 미분 기하학에 의한 곡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곡률 하나 설명하려면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연결지어져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만 이게 설명이 되므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미분 기하학에 의해서 곡률, 이렇게 곡률이 만들어진다. 그로 인해서 낙하를 한다. 곡률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구공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깊이 움푹 파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곡률은 사실상 없고요. 존재치 않고요. 이 핵력과 청력만이 이 범위를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운동하는 양자와 전자가 개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끌어당기지 않겠죠. 왜냐? 핵력과 청력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그것이 바로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와 산소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에 따라서, 즉 운동량의 증감에 따라서 끌어당겨지고 밀어내지고 끌어당겨지고 밀어내지고를 이 핵력과 청력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곡률은 과연 무엇이냐? 물체가 존재하면 그 곡률이 생긴다. 곡률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곡률은 휘어져 있는 공간, 즉 공간이 휘어져 있으므로 휘어진 공간, 움푹 패인 공간 쪽으로 모든 물체들은 끌어당겨진다. 그러나 질소와 산소는 곡률이 있는데 왜 안 당겨집니까? 안으로 15km 상공까지, 오존 같은 경우는 30km에서 70km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력이 핵력과 청력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온도에 따라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범위만큼 밀어냈다. 또 차가워져서 운동량이 감소하면 잡아당겼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 지방의 뜨거운 낮 동안에 뜨거워지게 되면 사막에서는 지표면의 온도가 보통 50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가 희박해지게 됩니다. 즉 산소와 질소가 부족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족해지게 되느냐? 뜨겁게 달궈지니까 막 밀어내버립니다. 위로 밀어내버립니다. 청력이 밀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달궈져 가지고 막 밀어 올려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래서 산소 질소량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